33번입니다. 33번도 역시 빈칸 지문인데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하기가 좀 상당히 좀 난해하고 좀 어려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oncept of nature, 자연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진술이다. 이 첫 문장이 그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가 개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영어에서. 자, 자연에 대한 개념이 문화적 진술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연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자, 근데 이것은 may not strike A에서 B죠. A에게 B라는 인상을 심어주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유럽인들에게는 대단한 이 이야기가 대단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인데 라는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접속사. 왜냐하면 유럽인들의 자연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굉장히 인간과 자연의 그러한 모습이 이미 상당히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자체, 자연의 개념 자체가 문화적인 진술이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유럽인들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막 와닿지는 않는 것이죠. 이미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신세계는 바로 아메리카 내륙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최소한 유럽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대륙이죠. 여기서의 이러한 차이는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죠. 유럽의 정착민들과 방문객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명확한 것처럼 보였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연과 인간의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차이는,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 땅인데다가 자연이 이렇게 손대지 않은,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그러한 아주 광활한 황야와 같은 그러한 자연의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유럽에서의 모습과 신대륙 미국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상당히 확연한 차이가 있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fond conceit of primeval nature만, 원시 자연에 대한 이 fond conceit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fond는 원래 허황된 이런 뜻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fond hope 하면은 허황된 보통 그런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원래는 좋아하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conceit은 자만감이죠.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원시 자연에 대한 허황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인간의 관련성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인간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 오니까 너무나도 광활한 그러한 자연의 모습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원시 자연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그들이 그러한 자연, 윌더니스, 황야란 개념이지만 자연의 그들의 원시적인 모습 속에서의 어떠한 감탄 속에서 그들의 표현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러한 원시 자연의,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원시 자연에 대한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Ecological relationship 하면 이러한 생태적인 관계는, 다시 말해서 생태적인 관계라는 것은 자연의 모습이 되겠죠. 그것은 자연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게 되고, 이건 자연입니다, 그냥. 생태 관계는 자연들의 어떤 관계죠. 그 자연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자연은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각동사가 수동태만 투부정사 오죠. 자, 자율적이지만 반드시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역동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뭐뭐와 상관없이 이런 얘기죠. 인간의 개입과는 상관없이. 자, 그러나 the context for ecological interaction 하면 이러한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어떤 맥락이, 전후 사정이 이런 뜻이죠. 점점 더 인류에 의해서 설정되어져 왔다 그런 얘기야. 근데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 문장에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생태학적인 그런 관계, 즉 자연의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상황들은 이렇게 봐도 되겠죠. 상황은
그 환경은 이렇게 봐도 됩니다. 컨텍스트 환경은 그 인간에 의해서 설정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보면은 we may not determine how or what a lion is. 사자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자, 사자가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우리가 생태학적인 그 상호작용, 즉 자연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상황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상당히 좀 내용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보면은 첫 문장이 바로 주제문으로서 이 문장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끌고 나가면 나머지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연의 개념이라는 것은 문화적 진술이라는 얘기는 결국 자연의 개념은 인간이 개입되어 있고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만 알면은 이 문장도 바로 이것을 알면 이 빈칸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쉽게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이다라고. 자, 34번 역시 빈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새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새들이 어떻게 그 노랫소리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노랫소리에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다루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에마 브랜들리라고 하는 사람은 has investigated the response of European robin, 울새죠. 유럽의 울새의 어떤 반응을 조사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The songs of neighbors, 이웃하고 있는 새의 노래와 낯선 새의 노래에 대한 반응을 한번 조사했는데, 유럽의 울새들의 노랫소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크고 복잡한 노래 레퍼토리를, 노래 종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able to discriminate, 구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웃하는 새의 노래와 낯선 새의 노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노래가 굉장히 복잡하고 종류도 많은데 이걸 구별해낸다는 얘기죠. When they heard the tape recording of a stranger man, 낯선 새의 녹화되어 있는 녹음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보통 때보다 더 빨리 노래를 부르고 또 더 많이 지저대고, 또 그들의 그 노래를 그 플레이백, 녹음으로 재생해서 틀어주는 노래가 되겠죠? 이것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나오면 바로 그냥 자기가 노래 불러서 그 테이프에서 나오는 다른 새의 노래소리를 덮어버리는, 오버랩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나도 they did on hearing neighbor's song 하면 이웃하고 있는 새의 노래를 들을 때 그랬던 것보다도 더 자주 노래를 이렇게 오버랩,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브랜들리가 시사하듯이 이러한 overlapping of song, 노래에 이렇게 겹치기는 공격적인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the difference, 여기 보면 차이점이죠. 어떤 차이점이냐면 responding to neighbor versus stranger man, 이웃하고 있는 새와 그다음 낯선 새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발생한다. 단지 뭐뭐일 때만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웃하고 있는 새의 노래가 틀어질 때만 라우드 스피커에 의해서, 확성기에 의해서, 근데 이 확성기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경계선에 놓여 있는데, 뭐뭐새의 경계선이냐면 이웃하고 있는 이웃 새의 영토와 또 지금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새의 영토 사이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그 틀어졌을 때, 확성기로 틀어졌을 때, 이웃하는 새가 틀어졌을 때 이러한 식의 어떤 낯선 새와 이웃하는 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If the same neighbor's song, 똑같은 이웃의 노래가 다른 경계선에서, 여기가 말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즉 어떠한 경계선이냐면 이렇게 되죠. Separate A from B가 되겠죠. A와 B를 구별하는 거니까 다른 이웃하고 있는 새들과 그 지금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험 대상 새의 영토를 분리시켜주고 있는, 그죠? 이것과 이 새와 이 원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새와 또 다른 이웃하고 있는 새를 구별시켜주는 또 다른 새가 있겠죠. 그 경우에 여기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렇게 되면 그 노랫소리가
was treated as a call of a stranger. 낯선 새의 노랫소리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세게 그 노래를 지저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나도 내 앞에 나오면 도취되죠. 자, 입증해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대디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러비는 associated, locality 하면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단어가 좀 어려워요. 이 장소와 친숙한 노랫소리를 서로 연결짓는 그러한 경우, 연결짓고 있다. A와 B를 연결짓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그 재생, 그 녹음기를 틀어서 들려주는 실험에서 사용된 노래의 선택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